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11월 미 대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재편, 세계 해상 운송로의 봉쇄와 회복 기미가 없는 중국 경제. 그래서 티타임즈가 국제 정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VOD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리테무가 엄청나게 이제 프로모션해서 물량을 분기 단위로 30% 50%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통관이 돼야 되잖아요. 얘들이 장사가 잘 됐다고 해서 통관을 늘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비용 및 추가적인 거 니네가 내든지.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쫓아냈잖아요.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한 나라에서 몇 조씩 막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사실 이 치킨 게임은 너무 쉽게 넘겨줄 수 있죠. 쇼핑 사업에서 쿠팡보다는 저는 네이버가 훨씬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포피 이론에서 보면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게, 인터넷 쇼핑은 가격과 서비스로 구성된 이게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프라이스잖아요. 쿠팡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죠. 이거는 서비스 품질을 완전히 차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한 이 영역의 쿠팡은 알리테무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 서비스에 원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충성도가 있고, 이 고객은 사실은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반나절 만에 받다가 2주 만에 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빨리 받고 반품해보고 다시 받고 이걸 하시는 고객들인데, 그렇죠. 알리에서 하면 그 3달 걸립니다. 3달 걸리고 사실은 원하는 제품이 안 올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로 완전히 차별한 쿠팡보다는 네이버 쇼핑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셀러들이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건 네이버 쇼핑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이 셀러들이 대부분 지마켓 11번간에서 다 활동하는 셀러들이거든요. 이들이 실제로는 타격을 받는다는 게 실제로 오픈마켓 형태의 네이버 스토어, 그 다음에 지마켓 11번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알리테무 얘기하면서 쿠팡을 얘기하는 건 잘 맞지 않아요. 이게 경쟁이 좀 달라요. 이걸 분석할 때는 알리테무 때문에 지마켓 11번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거고, 이들이 셀러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그 다음에 셀러를 잘 보호할 수 있냐,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는 한국 셀러들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국 셀러들과 어떻게 잘 경쟁할 수 있냐인데, 솔직히 여기서 경쟁하기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방법이 없진 않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하나만 어떻게 풀어줄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리테무가 엄청나게 이제 프로모션해서 물량을 분기 단위로 거의 한 30% 50%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통관이 돼야 되잖아요. 통관 좀 빨리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관세청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예산이 있고 있는 예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들이 장사가 잘 됐다고 해서 통관을 늘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니네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 및 추가적인 거 다 니네가 내든지, 사용자 부담하지 않는 구조에서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꼭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 느껴보면요, 재작년 이럴 때 제가 샀던 거랑 지금이 훨씬 물량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더 빨리 돼요, 통관이. 이용자로서 느낄 때는 그게 실제로는 많은 업무 부담들이 있고, 물론 소비자가 이제 국내 소비자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물량이 몇 배가 늘었는데 그걸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알리 충성 고객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꼭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들어줄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최근 기사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이 통관 절차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기사까지.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이유를 대서 다 사업 못하게 해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 잘하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없애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외에도 소비자 보호 문제,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내는 문제도 여러 이슈들이 있는 거죠. 센 제재라던가 이런 뭔가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한 2, 3년 후에 이 알리테무의 우리나라에서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정책 당국이 있고 고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텐데,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사실 이 치킨 게임은 너무 쉽게 넘겨줄 수 있죠. 네.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우리 쪽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끝까지 싸운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상대방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들도 사실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무한대로 돈을 쏟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한 1, 2년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하는데 그 게임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치킨 게임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한 나라에서 만약에 몇 조씩 막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이 국가 간의 국제 우편물 협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알리나 테무가 그걸 사실은 교묘히 이용하고 있잖아요.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서 국제 우편물을 거의 무료로 서비스 받잖아요. 이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몇천 원짜리도 무료 배송도 되고 막 이러는 건데 최근에 분석을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1위 상품이나 기술이 있더라고요. 중국을 개도국이나 중진국 지위를 유지해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해서 한번 국제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국제 우편물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 들고 이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공정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국내 사업자들한테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 불합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 때문에 국내에 만약에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나 바보처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에 대응해야 되는 지금 오픈마켓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셀러라던가 만약에 대표님께서 현재 그 입장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내가 이제 쇼핑 사업자잖아요. 쇼핑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나의 전략 상품 카테고리가 뭔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마켓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패션이었거든요. 네. 패션은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계절마다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계절마다 방문하는 거야. 옷을 산다는 건 나름 재밌잖아요. 재밌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 패션 제품군의 고객을 가지면 나머지 확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식품도 좀 비슷해요. 식품은 먹는 거다 보니까 먹는 거에 떨어지면 또 사고 하잖아요. 마켓클린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식품 중에서도 프리미엄 식품을 아주 프리미엄 서비스로 대신 좀 비싸게 받는 그런 독특한 고객들을 지고 있잖아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마켓이든 11번 가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난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내가 가지는 강점들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지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뭐 11번가나 지마켓이 보면 그걸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고객이 몇 명이고 매출 얼마고 적자 얼마고 이 얘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매스만 보고 계속 보잖아요. 사실 사업도 디테일에서 중요한데 그 지마켓이 가지는 상품군이 어떤 거고 내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군은 어떤 거고 알리나 테무가 들어왔을 때 막 얼마나 잘 내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고객을 뺏어간 다음에 식품 패션 쪽으로 확장해서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마켓컬리나 또는 쿠팡의 영역까지 이제 치고 들어올 텐데 이 부분에서 자기의 강점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미래의 경쟁이 전면화될 때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보면 뭐 쿠팡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게 전 국민에 대해서 뭐 로켓프레시나 또는 로켓 배송을 다 서비스하는 건 사업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한 7, 80% 정도만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커버하고 나머지는 사실 안 하는 게 오히려 사업자로서는 합리적 판단일 텐데 이걸 한 걸 보면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이미지나 또는 혹시라도 뺏길지 모르는 고객분들을 미리 방어하겠다라는 전략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 내에서의 경쟁이 일어날 때 식품과 이제 패션 등등으로 이익이 나는 상품군에서 이제 확장될 때에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것 같고 좀 빗겨나 있는 패션 전문 뭐 쇼핑이나 또는 뭐 마켓컬리처럼 프리미엄 식품 서비스나 이쪽은 당장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서 현재 고객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면 저는 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그냥 손 놓고 있다 보면 진짜 그냥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보는 셀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셀러도 많죠. 이게 상품에 따라 달라요. 이 플랫폼이 네이버 스토어처럼 오픈마켓에서 네이버가 거의 과점 사업자고 그다음에 쿠팡이 굉장히 과점 사업자로 이제 갑질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와서 중국 셀러들하고 겹치지 않는 상품을 가진 셀러들은 굉장히 행복하죠 이때. 왜냐하면 플랫폼 간의 경쟁이 막 일어나니까 애들이 수수료 낮춰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판매가 일어나면 기존의 다른 사업자들도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쿠팡같이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하려면 갑질이라기보다 일종의 압력들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익률을 좀 더 높이고 수수료를 좀 더 받으려고 하고 플랫폼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걸 함부로 하기 힘들죠.
이때 이제 셀러들이 좀 이익을 보죠. 옛날에도 지마켓 등등이 전국 시대처럼 경쟁할 때 셀러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 식품 대기업들 뭐 이런 데는 심지어는 쿠팡 같은 사한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강력한 다른 채널이 생겼잖아요. 네.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셀러도 전략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알리와 겹치지 않는 그런 쪽에서는 당장은 플랫폼 간의 경쟁 덕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럼 예.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을 세분화하는 건데 네. 사실은 고객도 다 다르거든요. 나는 일주일 넘는 배송 기간 도저히 못 견뎌 라는 고객도 있고, 나는 가격만 싸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라는 고객도 있고, 심지어는 제품이 안 좋아도 되거나 또는 난 중고라도 돼 그러면 이제 당근으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네. 고객들의 요구 조건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뛰어난 셀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국의 셀러들하고 겹치더라도 내가 좀 더 나은 실제로는 서비스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파괴적 혁신이란 건 서비스 퀄리티가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못 견디는 고객들이 많고, 그런 고객들은 실제로 셀러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주는 고객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싼 가격을 요구하는 스마트한 우리 홍 기자님 같은 분들은 사업자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고객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또 도망가고, 그럼요.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필요하면 바로 도망가고. 저는 이 경쟁 상황이 워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알리테무의 어댑터나 앞으로도 그 중국 셀러에 잘 적응할 정도로 아주 스마트한, 정말 속지 않는 고객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 유동적인 고객이거든요. 네. 뭐 얘들이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했다고 해서 패션이나 식품군에서 마구 이익을 취할 수 있거나 이 상황으로 잘 못 갈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고객들이고 이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고객들을 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대로 이제 이익을 내려면 수수료도 그때는 부과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래서 가격의 차별성이 조금 줄어들거나 큰 차이가 없고 대신 서비스는 여전히 조금 뭐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홍 기자님은 바로 떠날 거잖아요. 미련 없이 떠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 플랫폼, 우리 셀러들이 잘 대응하면 저는 뭐 충분히 성산이 있는 게임이다. 제가 만약에 사업 현장에 있더라도 이런 전략으로 경쟁할 거라고 봐요. 네.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껄끄러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분이시라서 평가 내리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Q10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 또 알리테무 때문에 다른 오픈마켓이 점점 어려워지면, 얼마 전에 11번가 인수설도 떴었잖아요. Q10이 어려워지는 회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인수해 가면은 이 쿠팡, 네이버, 뭐 신세계, 그 다음에 가장 큰 연합군으로 이 Q10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네. 그런 면에서 주목해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이제 스펙트럼을 잘 보면 쿠팡처럼 아주 빠른 배송 있고, 빠른 배송하는 확실하게 거기에 방점을 딱 찍은 회사고, 근데 이제 이쪽 것 아주 최악의 서비스, 알리 테무가 있잖아요. 테무가 최악의 서비스면 알리가 그 최악 바로 전 서비스 정도 되고, 네. 그 나머지 스펙트럼이 이만큼 넓게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격과 이 서비스 퀄리티 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자로서의 실력이자 예술이죠. 왜냐면 분명히 이 다이나믹스가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이게 시시각각 바뀌어요. 이게 시즌별로 뭐 이게 하루하루 바뀌진 않지만, 예를 들면 분기 단위로는 이 다이나믹스가 계속 바뀌어요. 스펙트럼이 이쪽은 넓어졌다, 좁아졌다, 고객의 들어옴에 따라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상품군에 따라서도 바뀌고, 경쟁자에 따라서 쭉 바뀔 텐데, 얘들도 뭐 지금 이게 최악의 서비스에서 뭔가 개선한다고 막 하잖아요. 얘들이 좀 올라올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폭이 좀 좁아지는데 여전히 영역들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를 담당하고 있던 인수한 회사들, 뭐 인터파크, 뭐 티몬, 위메프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또 11번간의 진마켓이 힘을 잃고 하면 여기 또 공백이 생기죠. 네. 여기 다 사업이 기회죠. 그걸 누가 잘 센싱하고 거기를 시스템적으로 빨리 치고 들어가냐인데, 이쪽에 있는 애는 이까지 잘 못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최선의 서비스, 심지어는 연회비 받고 있는 회사는 여기까지 또 못 내려와요. 여전히 공백이 있는 거죠. 사업의 기회란 건 여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손 놓고 뭐 경쟁이 안 되네 그러고 말고 있으면, 근데 이거는 스펙트럼별로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Q10을 이끌고 있는 구영기 대표가 그 부분에서 마켓 센싱 영역이 정말 전 탁월하다고 봐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뭐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공략할 거다라고 보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이 마켓 다이나믹스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그냥 기회 요인들을 못 치고 들어간 거죠. 저는 뭐 사업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기회가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부분이 있고 이 서비스 퀄리티 상품 요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퀄리티 쪽을 높인 쪽이 지금 쿠팡이 선점하고 있다고 하면은 또 서비스 퀄리티는 낮지만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테무 알리 쪽이 있고 그 중간에 그 조합으로 또 이 고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고객들한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조합들의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버티컬하게 잘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버티컬, 호리존털하게 다 공략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고객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성을 잘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 쓰거든요. 급한 배송이나 아니면은 뭐 공상품이 필요할 때는 쿠팡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다양한 물품을 뭐 조금 한 2, 3일 걸려도 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식품에서 시킬 때는 주로 저는 쓱 신세계에서 시키고요. 표본인데 네. 표본. 또 새로운 거 재미있는 거 시키고 싶을 때는 알리 가서 시키고 그럼요. 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사용하는 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땐 여길 가면 된다라는 각인만 잘 시켜놓으면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예,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행에 그치기를 바라고 그냥 유행에 그쳐서 작은 영향력만 끼치고 그냥 한국에서 하여튼 의미 없는 사업자로 남으면 좋겠다. 우리가 충분히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사업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셀러들도 노력해서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사업 한두 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서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우리 심지어는 고객들도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요. 이 전체적인 산업적인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어떤 뾰족한 수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마켓의 공동 창업자이시자 인터파크에서 CMO, CTO, CSO를 다 경험해보시니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조언을 들어봤고요. 예전에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셨듯이 미래를 그냥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또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좀 대응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우리 사업자들이나 우리 셀러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워낙 말씀하시면은 정책 관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귀담아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